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혜연입니다. 반평생을 더 살았지만 이렇게 유선화로 회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사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들판을 보니까 앙상했던 가지에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이제 봄이 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 우리가 운동하기도 좋고 다이어트하기 정말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집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내배를 톡톡 두들기며 늘어나는 지방 보고만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정말 식탐이 많아서 그런지 보니까 제 몸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만 있지 않았고 저는 더 다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근데 담배 끊는 것보다 힘들다는 중년의 다이어트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누구나 외모나 몸에 대해서 한 번의 전성기는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모나 몸, 여러분의 근데 전성기는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모나 몸매가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인 전성기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전성기 시절로 우리가 돌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다 다이어트를 시도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마음을 먹고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하면 어떤 이유에서든 이런저런 이유에서든 우리가 다이어트를 미뤄본 경험들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후회와 결심으로 반복하는 평생 숙제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일 보면 매일 다짐을 합니다. 다짐을 하는데 그 다짐을 우리가 내일에게 이렇게 양보를 또 하게 됩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뭐냐면은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대답을 말하는 거랍니다. 그 다이어트 내일이 아닌 오늘부터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만은 우리 몸속 지방이 부족하다고 착각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은 우리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동량이 감소하면서 에너지 균형이 무너지고 체지방이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이 찔까 두려워하면서도 그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음식의 유혹 이런 거 경험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불규칙하고 서구화된 음식 문화로 인해서 비만이 우리가 흔한 질병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항상성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항상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몸이 원래대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항상성이 깨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온도 보면은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체온은 36.5도 그 언저리를 항상 유지하고요. 혈압은 120에서 80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혈당은 100 이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항상성인데 우리 사람의 몸은 60조에서 100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의 세포들이 일정한 수, 일정한 크기, 일정한 모양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의 크기가 커졌거나 아니면 세포의 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성이 깨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성이 깨졌다라는 개념은 어떤 질병이라도 우리가 올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비만이 우리가 만병의 근원이 된 것 같습니다. 비만의 원인을 보면은 우리가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호르몬의 불균형,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이 많겠죠. 만성과식이나 운동 부족이나 아니면 고칼로리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섭취한다든지 장내 환경 불량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데요. 심리적인 요인에 보면 스트레스가 있는데 현대인에게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고질병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수많은 질병을 불러오는데요. 그중에 비만도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코티솔은 다시 공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그렐린을 분비를 높여가지고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기능을 떨어뜨려가지고 우리가 과식과 폭식을 하면서 식욕을 더욱더 자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가 렙틴의 항상성이 깨지고 또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면서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비만으로 쌓인 지방들은 우리가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피하 지방은 보면 우리 피부 진피 아래 쌓이는 지방을 피하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 나머지 지방을 우리는 모두 이소성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소성 지방이 뭐냐면은 그 뜻 자체가 뭐냐면 있지 아니해야 할 곳, 다른 곳에 쌓이는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장 지방이나 근육 지방이나 혈관 지방을 다 우리는 이소성 지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하 지방은 지금 우리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계실 때 이렇게 잡히는 지방이 피하 지방이고요. 내장 지방은 우리가 내장 사이사이에 과도하게 낀 지방인데요. 우리가 지방하면 그냥 염증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장 지방이 어떤 느낌이냐면 자유예금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항상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지방이기 때문에 이 지방이 수시로 나갈 때 나가는 것이 혈관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혈관 혈액 내에서 나가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염증을 더 만들면서 혈관도 손상시키고 우리 장기도 손상시키고 또 세포도 손상시키고 그래서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장 지방 그리고 근육 지방 이런 것들이 쌓이다 쌓이는 곳이 마지막 쌓이는 곳이 혈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그런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까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장지방하고 피하지방 빼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장지방이 어려울 것 같은데 내장지방의 주요 원인은 과식과 폭식입니다. 그래서 식단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뺄 수 있어서 탄수화물 우리가 좀 섭취를 줄이시고요. 그다음에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하지방은 식단 조절도 해야 하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한 운동을 해야지만 빠는 거기 때문에 그냥 피하지방은 우리가 천천히 쌓이고 천천히 빠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지방이 쌓인 것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는 무려 우리나라에 26,000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씩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아마 다이어트를.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다이어트는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드시면 되고요. 기초대사량을 높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비타민과 미네랄을 꼭 챙겨 드시면 됩니다. 혈당 지수는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0에서 100까지 숫자로 산출한 값입니다. 그래서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되면 혈당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혈당이 체지방으로 우리가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지수가 55 이하인 건 저당식품, 70 이상이면은 고당식품으로 분류하는데요. 식빵을 보면 90, 흰쌀밥은 84를 위해서 저당식품은 양배추나 샐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하실 때는 GI 지수가 25 이하인 것을 드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영양소가 뭐냐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 지방보다 칼로리를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을 늘려서 기초대사량을 늘립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 하면 우리가 근육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람의 몸은 수분이 60에서 70%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근육입니다. 근육은 한 20% 정도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 섭취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단백질은 25세 이후부터 정말 부족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대 후반부터는 우리가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단백질을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 맞는가 보면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자기 체중에 0.9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년층 60세 이상을 보면은 자기 체중에 1.2를 곱하시면은 단백질 섭취를 그 양을 드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일일 권장량을 보면은 성인이 60g, 성인 남자가 60g이고요, 여자가 50g인데 이 남자 기준을 했을 때 우리가 고기류 100g을 먹게 되면 단백질 25g 정도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의 기준을 봤을 때 우리가 매일 300g씩의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하루는 괜찮겠지만 매일매일 드시는 거는 힘드시겠죠.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우리가 드시라고 했는데요. 사람의 몸에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입니다. 세포가 건강하면 우리 몸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필요로 하는 3대 영양소가 뭐냐면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입니다. 근데 이거는 거대 영양소이기 때문에 세포 속으로 직접 들어와서 도움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탄수화물은 우리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으로 가수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 가수분 역할을 해준
역할을 해준 것이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 필수적으로 드셔야 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나이살은 우리가 만성염증 덩어리, 복부 비만은 세균 덩어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장 속에는 100조 개의 세균이 서식한다고 합니다. 근데 균의 무게가 무려 1에서 2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1, 2kg 정도 빼고 싶은 분들은 장 환경만 잘 개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야 되는데요.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게 되면은 장의 산도를 산성으로 바꿔서 유해균이 서식할 수 없도록 만들고요. 전백 분비를 활성화시켜서 장내 세포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꼭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드시는 게 아니라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를 드시는데요. 식이섬유를 드시게 되면은 우리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소화 건강을 지원하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산균 한 마리가 최적의 환경을 만든다면 2,500마리도 아니고 2,500억 마리가 증식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증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를 다 우리가 챙겨 드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고 또 이걸 많이 따지다 보니까 그래서 다이어트가 무한반복되는 그런 숙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최종 솔루션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산화 다이어트 프로그램인데요. 기존의 28일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비해서 액티브 뉴트리션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것만 잘 따라 하셔도 저처럼 이렇게 체중 관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뉴트리밀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저도 이걸 먹고 왔는데 간편하게 우리가 드실 수 있는 단백질 쉐이커입니다. 한 끼에 235칼로리가 들어가 있고요. 15가지의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풍부한 영양을 담아서 완벽한 한 끼로 우리가 식사가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 많이 드시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는 한 끼에 15g의 단백질과 9g의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4가지 맛을 골라서 드실 수도 있고요. 아까 제가 혈당지수 25 이하 드시라고 얘기했는데 보면 평균 23인 지하지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맛에 더해서 액티브 뉴트리밀이 새로 나왔는데요. 여기는 기존의 제품보다 당을 반으로 줄였고요. 단백질은 15g에서 20g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많이 즐겨 먹기도 하는데 굉장히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액티브 뉴트리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화이버즈 플러스인데요. 제가 굉장히 정말 사랑하는 제품입니다. 이거 차전자피에 올린 식이섬유는 우리 배변 활동을 도와주고요.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식사 전에 저는 이거 꼭 챙겨 먹게 되면 포만감을 줘서 또 식사량을 줄일 수도 있고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흡수되는 것을 좀 억제시켜줘서 비만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나온 FX 식이섬유입니다. 플락토올리고당과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한 과일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있고요. 장의 환경을 산성화해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유익균의 증식과 성장을 도와서 장 환경 개선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보면은 식이섬유가 2가지가 있는데요. 화이버즈 플러스는 보면은 배변 활동에 좀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차전자피 식이섬유를 드시고요. 장내 환경을 좀 많이 개선하고 싶은 분들은 FX 식이섬유를 추천을 드립니다. 프로바이오틱입니다. 시중에 많이 나와 있지만 한 포에 100억 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WHO에서 기능성과 안정성에서 인증받은 균주를 사용하고 있고요. 150년 전통 자랑하는 유산균 종주국 덴마크 크리스탄 한센의 대표적인 균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선된 균주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논문수 보이시나요? 대장에 300편이고요. 소장에서 1200편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논문 대장에서 1위 하는 균주가 BB12고요. 그다음에 소장 논문에서 1위 하는 균주가 LGG 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균형 있게 50대 50으로 과학적으로 잘 배합을 해서 우리 장 환경을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게 됩니다. 유산화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품 헬스팩입니다. 헬스팩에는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 그리고 구성분으로 7가지의 식물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6종이 한 포에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나 드실 수 있고요.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서 영양소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때 이 영양소 이 한 포를 가지고 헬스팩 한 포 드시게 되면은 그 부족했던 그 영양소를 균등하게 우리 균형 있게 잘 우리가 채울 수 있습니다. 바이오메가인데요. 일일 권장량 우리가 1000mg이 들어가 있고요. 혈중 중성 지질 개선과 혈행 개선 그리고 염증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선 비린맛 때문에 이런 거 꺼려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래서 여기는 생선 비린맛을 없애기 위해서 레몬오일이 함유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천연 토코페롤린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브티 믹스인데요. 새로 나온 제품인데 페퍼민트를 베이스로 하고요. 생강과 계피, 민들레 뿌리, 감초 뿌리가 들어있어서 소화 과정을 지원하고 우리가 건강한 수분 보충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카페인 프리가 되어 있고요. 설탕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식사하시고 나면 애프터티로 추천을 드립니다. 액티브 미네랄 드링크인데요. 여기 우리 몸에 칼슘과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이 우리 몸에 전해질 성분이라고 하잖아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잘 배합을 해서 이상적 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운동 전이나 운동 후에 드시면은 수분 밸런스 맞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 카페인 프리이고요. 천연 수박향이 들어가 있고 인공향, 인공색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분 섭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섭취해야 할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우리 체중에 0.03을 곱하시면은 내가 하루 먹어야 할 수분량입니다. 이런 거 다 챙겨 드셔야 하는데 너무 많이 복잡하잖아요. 복잡한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침에 뉴트림을 드시고요. 헬스팩 한 포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유 있는 시간에 허브티 한 잔 타서 드시면 되고요. 점심에는 건강한 식사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좀 피하시고요. 점심 식사하시고 헬스팩하고 오메가 드시고 그다음에 나른한 오후가 되면 우리가 산책할 때 아니면 운동할 때 액티브 미네랄 드링크 한 잔 타서 드시면 됩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뉴트림을 한 잔 드시고요. 오메가 2알 드시고 주무시기 전에 프로바이오틱 한 잔 드시면은 하나 드시고 주무시면은 편안한 꿀잠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출력하셔가지고요. 냉장고나 내가 많이 돌아다니는 활동량이 많은 곳에 붙여놓으시면은 우리 모두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항상성이 깨진 질병 상태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방을 관리하지 않으면 도미노처럼 우리 몸을 망가뜨린다는 거. 그리고 피하지방, 내장지방, 근육지방, 혈관지방으로 점차 진행된다는 거. 우리가 식생활과 호르몬의 불균형, 장내 환경을 다스리는 것이 다이어트의 핵심이라는 거. 뉴트리션 제품으로 우리가 체중 조절도 하시고요. 장내 환경도 개선하시고 에너지 수분 보충까지 원스톱으로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건강한 몸은 절대 살이 찌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까 물과 단백질 섭취하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3+9는 12 이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분 섭취는 0.03, 단백질 섭취는 기존 성인 0.9, 그다음에 노년층은 1.2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저는 다이어트 하면서 이제 운동도 같이 병행했는데요. 집에서 많이 했습니다. 헬스장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3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푸시업 20회 하시고요. 그다음에 스쿼트는 30회, 그다음에 플랭크는 2분 정도를 한 하루에 6번 정도 짜투 시간 내서 하시면 되고요. 유산소 운동하는 것은 계단 오르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우리 노년층 중년이 되면은 우리가 기초 대사량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력 운동, 근육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잔근육을 만들어야지만 오래 갑니다. 잔근육을 만드는 것은 그 횟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횟수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나 아니면 내 남편이나 형이나 동생이나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우리의 소중한 가족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영양 설계와 체계적인 다이어트 프로그램 그리고 체중 조절 베스트 제품으로 구성된 28일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균형 잡힌 영양 관리를 실천하셔서 우리가 28일 뒤에는 여러분이 모두 빛나는 전성기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후회와 결심으로 무한반복하는 평생 숙제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이 꾸준함을 통해서 우리가 22년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성공을 기원하면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현이었습니다.